그래서 오늘 특강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제 소개는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위탁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 가지시는 위탁 해외 구매 대행 중국 사입 구조와 그리고 또 시작 첫걸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싱의 방향성 그리고 수익 구조 그리고 Q&A랑 여러분들이 오늘 특강만 잘 보셔도 좋은 성과 나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호응도 잘 해주고 하시면은 제가 최근에 또 잘 팔았던 아이템이랑도 또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호응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제 사업 현황 같은 경우 운영했던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사업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블로그, 애드센스부터 해서 하나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그리고 인기 많은 게 또 애드센스, 블로그, 웹사이트 뭐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쇼핑몰, 그리고 이런 부업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자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구나. 이런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 중에 저도 50%, 60% 이상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고, 제가 지금 잘 되는 게 이제 쇼핑몰, 그리고 유튜브, 마케팅 이런 것 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지.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망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경험도 여러 가지 해보고 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는 게 저는 타 강사, 제가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른 분들 보면은 그냥 쿠팡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잠깐 해가지고 이렇게 지식 창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이나 또 어떠한 마케팅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셔도 도와드릴 수 있는 또 장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건 저는 전부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 그리고 제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테스트하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수많은 테스트를 하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성과를 원하시잖아요. 물론 빠르게 성과가 나오면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물건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성장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자책하고 뭐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쇼핑몰, 그리고 애드센스랑 네이버 카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업을 시도한 이유가 제가 원래 연봉 1억 찍는 게 꿈이자 목표였어요. 근데 연봉 1억을 회사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찍기에는 너무 벅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잘 하려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시도를 해본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쿠팡 쪽이었고, 제가 지금 해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좋지만 쿠팡이 굉장히 빠르게 또 성장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에게 좀 잘 맞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판매 기술보다는 판매력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가이드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시중에. 그리고 이런 게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이 떠돌아다니고 제 거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본질에 대한 걸 좀 많이 가르치고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판매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든 잘 팔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냉장고 팔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저는 애초에 마케팅을 잘하고 판매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아이템을 들여와도 잘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수월백님, 뭐 잘 팔리는 아이템이 뭔가요? 아니면 어떤 거 파셨길래 그렇게 잘 파나요? 아니면은 도대체 매출 1억 찍는 사람들은 뭘 팔길래 저럴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 틀린 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티슈 많이 팔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물티슈가 잘 팔리는구나. 라고 해서 쿠팡에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이 매출 1억, 2억 찍으실 수 있겠어요? 물론 찍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결국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템도 어느 정도 중요한 건 맞는데 내가 이 아이템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더 잘 팔아야 될지 이런 마케팅적 기술 그리고 판매력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도 항상 인스타나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인증을 했었어요. 제가 이거 19일 만에 또 매출 찍은 거고 광고비도 하나도 안 쓰고 찍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무료 마케팅으로만 해서 찍었습니다. 무료 마케팅.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케팅보다 생각보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유튜브 요즘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영상 올리고 쇼츠 올리는 거 돈이 드나요? 안 들죠? 전부 다 무료로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트래픽, 흔히 말해서 이제 유입자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쇼핑몰에 방문하는 사람들. 근데 트래픽은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쏠려요. 그래서 유튜버들 협찬 비용이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츠는 비교적 만들기도 쉽고 조회수는 생각보다 잘 나오죠. 긴 영상은 여러분들이 뭐 제작하기 힘들고 편집이 어렵다고 쳐도 쇼츠 같은 거는 생각보다 조회수도 높고 생각보다 만들기도 배포하기도 쉬운데 그런 쇼츠 계정을 매일 한 번씩 올리고 그러한 계정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하루에 방문자 100명 찍는 게 너무 어렵죠?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거나 이제 쿠팡 하시다 보면은 도대체 유입수가 100명, 1000명 이렇게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할까 싶잖아요. 돈을 많이 써서 그런가 싶으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쉽지는 않죠. 제가 근데 이제 유튜브를 엄청 퀄리티 있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이 쇼츠만 가지고도 방문자 수를 그렇게 늘릴 수 있는데 지식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틱톡,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방문자 수 찍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겠죠. 내 쇼핑몰을, 내 상세 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스마트 스토어도 광고비를 하나도 안 쓰고 19일 차에 0에서 시작해서 1000만 원 달성하고 제가 그 이후로 빅파워도 다는 거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인증도 했었는데 저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 숨겨진 기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매출을 또 찍었었고요. 또 뒤에 보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쿠팡 화면인데 24년도 1월 자료입니다. 1월. 겨울이죠. 겨울 시즌인데 제가 쿠팡을 또 말씀드릴 게 쿠팡은요 정말 간단해요. 이게 골치 아프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제가 옛날에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지금은 쿠팡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쿠팡을 왜 말씀드리냐면 초보자분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 있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하기 좋은 게 쿠팡이다. 이건 뭐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1월 달에 많이 팔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뭐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기준으로 1월 달에 많이 팔았었는데 제가 1월 달에 왜 많이 팔 수 있었냐? 저는 유튜브에서도 그냥 다 말씀드려요. 시즌을 이용한다고. 1월 달이 뭔 시즌이죠? 이제 겨울 시즌이잖아요. 겨울 시즌이고 또 12월 달에는 또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시즌은 매번 있는데 뭐 작은 시즌, 큰 시즌이 분류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겨울 시즌에는 이렇게 또 큰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뭘 준비할 수 있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지금 여름 시즌이긴 한데 이제 또 10월 달, 9월 달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겨울에 여러분들도 이런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만드셨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힘들겠죠. 중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보통 시즌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2개월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0월 달에 팔 아이템을 고른다. 그리고 10월 달 겨울 시즌에 팔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죠?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7월, 8월부터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겨울 시즌에 또 물건을 잘 판매하실 수 있겠죠. 뭐 가을은 없나요? 라는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가을도 있죠. 뭐 시즌은 너무 다양합니다. 뭐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가을, 지금 또 뭐 장마 이런 거부터 해서 정말 저희가 돈 벌 수 있는 시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즌을 잘 이용하고 소비자 특성을 잘 알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에 1억 찍기 쉽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월에 100만 원씩 부업으로 벌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월에 100만 원만 더 벌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를 한번 뭐 할부값을 낼 수 있고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한번 더 갈 수 있는 게 100만 원인데 그 값어치를 이분들은 쿠팡 로켓에 보내서 벌고 있다는 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배경 같은 거 살펴보면 80.5%라고 제가 대략적으로 표기를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도중에 사업을 포기해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제가 이 배경 요인을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미 포화 시장이다. 경쟁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되겠어? 하고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배경 요인 살펴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조차 몰라서 이런 특강 같은 거 막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막 무료 특강 들고 다니시고 뭐 강의 듣고 하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막상 실행은 안 해요. 이게 정보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정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 또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포토샵. 마케팅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아직 돈도 없어서 자본금도 없어서 나는 쇼핑몰을 못 할 것 같다 하고 결국에는 같은 딜레마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쿠팡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게 제가 포토샵을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마케팅은 뭐 솔직히 어느 정도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쿠팡은 여러분들 마케팅 실력이 그렇게 높게 필요하지 않아요. 네이버는 조금 마케팅 실력이 중요하긴 한데 쿠팡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비교적 상세 페이지도 어렵지 않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건 뭐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착출이 된 거예요, 저한테. 아, 이렇게 해야 물건이 팔리는구나. 상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팔리는구나. 이렇게 저는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배경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고 포화 시장 요즘 레드오션 뭐 블루오션 이런 거 되게 말 많잖아요. 어디 쇼핑몰은 블루오션이다. 뭐 올웨이즈, 토스공구 한창 떴다가 또 지금은 시들시들한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항상 수요가 많은 시장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려요. 굳이 경쟁자가 없어서 여기가 꿀이다 이런 것보다는 경쟁자가 많은 데서 1등이 아니라 한 3등, 4등만 해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막 사람 없는데 뭐 어떤 프로그램 써서 이게 꿀이네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쇼핑 플랫폼 1위가 쿠팡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쿠팡을 하시면 되죠.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1위인 플랫폼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도 1위 하면 좋겠지만 1위가 아니더라도 이미 소비자들은 너무 많아요. 쿠팡에. 뭐 판매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보다 잘 팔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특강 이거 준비한 것도 200명이 넘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근데도 많이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만큼 또 이득을 보는 거죠. 오늘 내용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포화 시장이다라고 해도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남과 비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섹션을 항상 많이 물어보셔서 준비를 했는데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중국 사입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사입은 돈이 많이 들고 위탁 판매는 무자본 리스크 제가 이렇게 적어뒀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 중국 사입이라고 하면은 위탁 판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뭐 재고가 중국 사입은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 그리고 뭐 돈이 많이 든다 하니까 뭐 돈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뒤에 보면 자 해외 구매 대행부터 살펴볼게요. 뭐 구매 대행 보통 이런 분들이 제가 많이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해외 구매 대행 위탁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들어보니까 일단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막 쓴대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뭐 자동으로 등록해주고 뭐 대량으로 등록해주고 하면은 뭐 자동화 수익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죠. 근데 정말 그게 편하게 가능했으면 제가 이미 여러 개 돌리고 있겠죠. 프로그램 여러 개 써서 굳이 제가 힘들게 사입해서 뭐해요. 근데 이 구매 대행 또 시장을 살펴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부터 11번가 그리고 요즘 쿠팡 보시면 쿠팡도 해외 직구 막 로켓으로 해주시는 거 아시죠? 그런 가짓수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점점 시장이 무너지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 사입으로 넘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 구대 시장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경험담에서 나온 거거든요. 구매 대행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매력적이었으면 저분들이 제 특강에도 안 오셨겠죠. 굳이 사입 특강을 뭐하러 들어옵니까? 근데 이 해외 구매 대행 자체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돈을 버냐? 일단 뭐 해외 구매 대행으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제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일반 셀러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뭐 테무 이런 곳에서 점점 진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져 가겠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저는 예전부터 추천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대기업에 뺏길 시장이거든요. 돈이 된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무자본이네 무재고네 이런 식으로 많이 혹하게 하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이라도 막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위탁 판매 볼까요? 쿠팡에서 보면은 흔히 말해서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100원 낮추고 200원 낮추고 해서 다른 판매자 보니까 95명이나 있는 게 보이는데 위탁 판매도 똑같아요. 제 지인들도 위탁 판매 하다가 이제 사입으로 넘어가는 분들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제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되죠? 위탁 판매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돈이 더 묶여요. 중국 사입이 돈이 더 많이 묶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위탁 판매가 더 묶입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는 자유도가 떨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마진이 한정적이죠. 제가 시즌으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위탁 판매를 시즌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공급사에서 품절을 걸어요. 잘 팔리네? 이거 하고 쟤네들이 팔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아이템 찾거나 그냥 그 시즌 날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 판매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입으로 넘어간다. 그건 지금 위탁 판매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잘 파시는 분들은 또 잘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탁 판매로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매출만 많이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도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제가 중국 사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탁 판매 굳이 추천 안 드리고요. 그러면 중국 사입 뭐가 장점이냐라고 살펴보면 일단 저는 본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익 부분에서 훌륭하다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마진을 10,000원 남기든 20,000원 남기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2만 원 남기든 5만 원 남기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잘 구성해서 여러분들 설득만 하면은 저는 많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위탁 판매를 해외 구매 대행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택배비로 또 부가적인 수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택배비에서도 나오는 수익이 엄청납니다. 뭐 건당 200원, 300원 남는다 치면은 그게 한 달에 1,000개, 10,000개가 되면은 그 수익이 온전히 다 돌아오니까 당연히 이런 부가적인 수입도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재고 컨트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고를 내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겨울 시즌에 1,000개만 가져와서 이거 팔고 그냥 다음 시즌 준비해야겠다라 이거 공급사에서 물건 안 주면 못 파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수입이 너무 들쑥날쑥하면은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위탁 판매보다 조금 더 싸게 물건을 들여올 수 있죠.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 국내 국산에서 뭐 제작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어디에서 가져오죠? 위탁 판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도매국 물건이 대부분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도매국에 올려서 여러분들 같이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도매국에서 사죠. 그러면 도매국에서 수수료가 까이고 또 그분들도 마진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 그 도매국 올리시는 분들도. 그러면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만 알면 굳이 그 사람들한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진 까여가면서. 그게 정말 큰 차이인데 초보자분들은 많이들 그냥 도매국에서 하고 마진이 안 나와요. 파니까 적자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간 마진 있잖아요. 중간 유통 과정. 이걸 계속 줄이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마진 100원, 200원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100원, 200원이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개 팔고 상품 내릴 거 아니잖아요. 1,000개, 10,000개 파실 분들인데
이렇게 한 개라도 유통 구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1688에서 가져오는데 이 1688에서 또 내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물건을 비싸게 판다면 그대로 여러분들 마진으로 돌아가겠죠. 제가 실제로 카페에도 올렸었는데 제가 물건을 3,000원에 가져와서 2만 원대 후반에 팝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렇게 팔면은 당연히 좋은 게 쿠팡에서 광고비를 아무리 써도 저는 이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한 4,000원에 가져와서 뭐 대충 12,000원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러면은 수익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판매력에 관한 부분들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 마진도 높게 잡고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사입 자체를 그냥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떡하죠?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려운 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잘 알면은 마진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재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쿠팡 어차피 저는 창고로 보내는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굳이 관리하실 필요도 없어요. 중국 사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데 들어와서 중국 사입도 이제 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는 뭐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런 카피 부분들 있죠. 어떤 멘트를 쓰고 내가 상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장부터 해서 상품을 가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같은 상품 중에서도 어떤 건 가격이 10,000원이고 어떤 건 가격이 5만 원인데 10,000원짜리만 팔릴 것 같잖아요. 근데 쿠팡 들어가 보면 전혀 안 그래요. 상세 페이지가 조금 더 깔끔하고 얘가 되게 설득을 잘하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사람들은 비싸든 말든 설득만 당하면 삽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그걸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 많잖아요. 가격이 깡패다. 뭐 그래서 뭐 가격만 낮추면은 무조건 내 제품이 잘 나간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으시나요? 어떤 제품을 살 때? 이런 분들은 막상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저렴하게 사면 좋겠기야 하겠죠. 근데 이번에 티몬 사태 터진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 소비 성향이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아,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내가 스트레스 덜 받게 괜찮은 데서 사야겠다. 그냥 품질 좋은 데서 사야겠다. 이렇게 많이들 변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괜찮은 상품처럼 보이게만 하면은 가격도 더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요.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 있죠. 최저가. 이런 제품들이 옛날에는 그냥 가격이 깡패다라고 해서 많이 팔렸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심부터 하는 거죠. 아, 이거 괜히 나중에 받고 나서 물건 별로면 또 반품해야 되고 되게 귀찮잖아요. 내가 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애초에 살 때부터 괜찮은 데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힘이 굉장히 엄청나죠. 삼성, 뭐 LG 이런데. 이런 부분들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진 걱정하실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소비자 특성이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가격만 보지 않고, 근데 이제 그걸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헤매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게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국 사입이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보다 훨씬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걸 다 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사입의 시작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688, 알리바바, 타오바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중국 사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우선 1688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전용이에요. 내수 전용. 그냥 애초에 중국 사람들끼리 하려고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품질도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1688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또 1688에서 또 좋은 물건 찾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알고 하면 여러분들이 품질 좋은 제품들을 가격이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겠죠. 1688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알리바바 살펴보시면 알리바바는 내수 전형이 아니라 애초에 수출 전형입니다. 근데 수출 전형이라고 하면은 품질이 무조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막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이 사이트에서 또 인건비도 측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688보다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이제 후반에는 잘 이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타오바오, 중국의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소매 사이트이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소싱을 해야 되냐? 1688에서 하시면 돼요. 1688에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그럴 리는 요즘 많이 없지만 배송을 못 받았을 때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매 보장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알리바바에서 소싱 안 하셔도 되고 1688 보시면 내가 생각보다 도매국에서 보던 거랑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중국 사입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0개, 2000개부터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50개 사도 배송해주고 이런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아, 그러면 굳이 알리바바 타오바오는 쳐다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1688 공부만 조금 잘하고 판매자만 잘 찾을 수 있다면 1688에서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0원이라도 더 싸게 가져와야 마진이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배송 방식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배송 방식 제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 배송 방식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 비행기로 오는 게 있고요. 해운이라고 해서 배로 선적해서 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많이 사입하라고 말씀도 안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뭐 1000만 원 물건 가져오세요. 이렇게라고 말씀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입을 소량으로 시작을 해보겠다. 3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에 해운, 배로 들여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소량 사입 같은 경우에는 배로 들여오는 거. 항공은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중국 사입 많이 하면서 항공으로 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그래서 소량 사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해운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는 방식이 해운에서 LCL이 있습니다. LCL 해운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LCL이 부피 단위로 금액을 측정해요. 1kg이든 100kg이든 무게 상관없이 부피 단위로 측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물건이 많아지고 내가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걸로 하면 돼요? 해운 LCL, 해운 LCL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배송 기간이 해운보다 한 하루 이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80만 원, 100만 원 이상 사입한다 하면은 LCL 그리고 소량 사입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운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듣고도 아 배송조차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배송 대행지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친절하게 다 안내해 줍니다.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막 중국에서 물건 떼이고 내 상품 받았는데 정말 100개 중에 100개가 다 불량이고 그런 일 요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소량 사입이면은 그냥 해운으로 들어오시는 거. 그리고 해운 LCL 어느 정도 내가 수량이 생기고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해운 LCL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해운은 무게로 금액을 측정하고 해운 LCL 같은 경우에는 CBM이라고 해가지고 부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1688 순서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 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카드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지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배송 대행지 사이트에서 해줘요. 구매 대행 수수료를 받고 물론 해주겠죠. 그리고 배송 대행지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고 결제를 하면은 그 물건이 이제 중국 배송 대행지에 도착을 해서 통관이 된 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국에 도착을 하겠죠.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출 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카드가 필요합니다. 마스터카드로 여러분들이 직접 결제하실 수 있고 셀러와 직접 소통 가능이라고 적어뒀는데 1688도 여러분들이 아이디 만드시면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뭐 물건 깎아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 여쭤보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릴게 중국 셀러들이랑 여러분들이 소통하실 때 물건 깎아줄 수 있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혀 신뢰가 아니라 어차피 중국인들에게는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여쭤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늘고 중국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뭐 내가 100개 산다고 해서 뭐 이거 뭐 1달러라도 깎아줄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물건 나쁜 거 보내주고 이 사람 뭐 블랙 컨슈머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국 셀러랑 협의 및 유의사항 확인하고 견적 수령하고 내 카드로 결제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내가 결제를 하니까. 그래서 배송 대행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배송지에 도착해서 통관하고 한국으로 도착하는데 제가 1688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알리바바를 왜 말씀드리냐면 1688이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1688이랑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조금.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나는 정말 너무 불안하다. 뭐 배송 보장 이런 것도 확실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알리바바 이용하셔서 처음에 사입하셔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과정이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로 처음에 물건 퀄리티랑 이런 거 살펴보세요. 그런 다음에 가격이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마진을 깎으려고 1688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1688 하셔도 되고 퀄리티랑 이런 부분들 중국에서 사입이 너무 처음이라 무섭다면 알리바바 하고 1688로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순서 같은 거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발주 과정 정리해 보면은 시장 조사, 가격 조사, 제조사 컨택, 샘플 확인부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일단 시장 조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리는지 그리고 현재 이 아이템에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거겠죠. 그리고 가격부터 해서 제조사 컨택, 샘플 확인, 계약으로 발주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샘플 확인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저는 샘플 확인을 굳이 안 해요. 할 때도 있는데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샘플 확인한다고 해서 이 모양 그대로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샘플 보고 이거 괜찮네 라고 했는데 본품 300개 시켜보니까 생각보다 샘플이나 퀄리티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냥 판매자 잘 찾고 리뷰 많은 판매자 찾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굳이 내가 샘플 확인하고 뭐 다시 본품 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두 배로 들어요. 두 배로. 샘플 오는데 보통 2주 걸리죠. 그리고 또 본품 오는데 2주 걸리죠. 그러면은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즌 소싱 있죠? 시즌 소싱에는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준비해서 완벽하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시간이 계속 날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매출에 또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샘플 같은 거 굳이 확인을 안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이랑 발주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배송대행지 사이트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중국 사입의 구조랑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소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가 잘 팔릴까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사실상 그런 아이템이 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판매력을 기르면 어떤 물건이든 그냥 잘 팔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아이템 중에서도 수요가 높고 낮은 건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물티슈 여러분들 많이 팔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물티슈 그냥 사입해서 많이 팔아야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물티슈를 많이 팔았을까 이렇게 연구하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소싱에서 여러 가지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겠죠. 근데 초보자분들 그리고 저 또한 제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쉽더라고요. 저도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시즌 소싱인데 제가 시즌 소싱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수요가 몰리고 가장 판매하기가 쉬워요. 이걸 제가 또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지금이 여름인데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 날에 가족들이랑 캐리비안 베이 아니면은 해외로 나가야 돼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수영장을 갈 계획이라 내가 스노클링 장비 있죠? 제가 이거를 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스노클링 장비가 되게 많잖아요. 가격도 다양하죠. 24,000원부터 49,800원, 12,500원.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이틀 안에 이 스노클링 장비를 사야 되는데 내일 내가 직장을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내가 밖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로켓 배송으로 구매하지 않으세요? 로켓 배송. 나는 아무리 멀어도 그냥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오프라인 가서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내가 당장 내일 모레 해외 가서 스노클링 장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로켓 배송이 엄청나게 혁신이다라고 불리잖아요.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니까. 근데 이걸 또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시즌 소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게 충동 구매를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제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로바로 써야 되니까 급하니까 물건을 빨리 사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바로 오고 그냥 이거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품질 좋아 보이네 리뷰 좀 있네 라고 하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사면은 5천 원 더 싸 라고 친구들이 말해줘도 내가 당장 필요하면 어떡해요. 뭐 쿠팡에서 시켜야죠. 근데 이걸 잘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초보자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설득을 안 시켜도 시즌 소싱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확률이 늘어나요. 제가 이걸 중점으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즌 소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계절 말고 시즌 소싱으로 하면은 겨울에만 돈 벌고 잠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즌이 몇 개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기본이고요. 장마, 그리고 생일, 상견례, 뭐 결혼식 이것도 다 시즌이에요. 다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하나 다 파시면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수익을 벌겠죠. 근데 이 시즌 소싱은 겨울에만 벌고 끝이야. 겨울 아니면은 뭐 가을에는 많이 팔리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즌 소싱은 수요도 많이 쏠리고요.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근데 팔기도 더 쉽다. 그래서 시즌 소싱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가장 쉽거든요. 가장 쉽고 성과가 가장 빠르게 나옵니다. 시즌 소싱 같은 경우에. 표 페이지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많은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고 수익을 내려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일단 시즌 소싱 있고요. 시즌 소싱 그리고 소비자 중점 소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소싱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을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내가 물건 다 쓸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맞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지 그냥 내가 눈에 이쁘고 내가 이거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하면은 안 팔리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해서 안 팔린다. 이렇게 또 자책하고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중점 소싱으로 하셔야 되고 잡기술이 아닌 판매력에 집중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어떻게 하면 뭐 상위 노출 프로그램 뭐 없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트래픽을 쌓아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문구가 뭔지 아니면은 왜 이 아이템을 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걸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스토어들을 다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서야 VOD 강의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 키워드 공략이라고 적어뒀죠. 자, 이건 또 어떤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또 이번에 여름이었잖아요. 지금이 7월 말인데 6, 7, 8 이렇게 있는데 여름 시즌에 또 수많은 아이템이 있겠죠. 지금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이동식 에어컨, 뭐 복숭아,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6개월 매출이 16억이고 또 탑 80 보면은 24억 82,900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에 파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일단 데이터 4에서 말씀드린 게 서브 키워드 공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자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형 키워드예요. 엄청나게 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모기장을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모기장이 잘 팔리네. 모기장이 여름 시즌에 좋구나라고 해서 모기장을 팔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익을 당장 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일단 판매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진짜 물건이 팔리네라는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간 키워드 있죠. 연간 키워드에서 이런 서브 키워드 공략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보시면 야외 모기장, 뭐 침대 모기장
그리고 또 모기장 옷, 슈퍼 싱글 모기장, 대형 모기장 이렇게 모기장만 해도 1인용 모기장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대형 키워드에서 아 이거 근데 너무 대형 키워드라 그냥 키워드 버려야겠다 라기보다는 모기장을 보니까 이 수요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찾네. 이건 어떻게 알죠? 이 16억이라는 매출로도 볼 수 있고 또 밑에 보시면 그리고 이런 아이템 스카우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유료로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무료로 그냥 충분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수 보시면은 15만 회, 그리고 11만 회, 16만 회. 이렇게 나오는 거 다들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까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월에 보면은 6,200회죠. 검색수가. 그리고 4월에 보면은 5만 7천 회 해가지고 슬슬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4월부터 5월, 6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4월 있잖아요. 4월부터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리고 6월에 어떻게 할까요? 6월이 제일 피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물건을 다 팔았으면 저는 여기서 사입을 이제 안 해요. 사입을 안 합니다. 왜냐면 7월, 8월부터 검색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대응을 잘 못합니다. 대응을. 6월에 하루에 100개씩 나가네? 해가지고 물건 더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7월, 8월에 이 검색량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못 받아들이시고 재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의도 생기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그냥 물건을 팔고 끝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7월, 8월, 9월 있죠? 이때 뭐 해요? 이때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6월 달에 다 팔았으면. 겨울 준비, 다음 시즌. 그쵸? 7, 8, 9에는 뭐 해요? 이제 여러분들 겨울에 또 빅 시즌 오잖아요. 여름 다 팔았으면 겨울 팔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그래서 그러면 시즌은 4계절보다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제가 아마도 많이 봐온 결과 여름만 해서 4계절 상품 웬만한 이상 수익이 더 나옵니다. 여름만 팔아도 더 나오는데 뭐 사람마다 욕심은 다른 거니까 만약에 또 겨울도 하고 나는 이걸로도 부족하다 하면 또 뭐 하면 돼요? 12월에 대표적인 시즌 뭐 있죠? 또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또 수요 엄청나죠? 크리스마스 잠깐 쳐볼까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검색수 보이세요? 62만 회, 66만 회, 51만 회, 40만 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매출이 왜 적냐?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와서 그래요. 그리고 6개월 매출이라 아직 집계가 안 된 겁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또 시즌 오면 매출 엄청나게 늘어나죠. 근데 모기장이 아까 검색수가 7만 회, 8만 회였는데 16억이었죠? 근데 이거 50만 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등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60만 회에서 내가 10%도 아니죠. 0.1%, 0.5%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또 만약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너무 커서 힘들 것 같아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러분들 가지치기 아시죠? 마인드맵. 계속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또 뭐가 들어가지? 전구 들어가죠. 전구 들어가면서 또 뭐 돼요? 이 밑에 뭐 받침대 있죠? 이런 받침대를 내가 팔던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전구를 팔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또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있잖아요. 꾸미기 있으면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장식품들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계속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굳이 사계절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계절 하면은 뭐 계속 수익이 나오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수익이 목적이라면 이런 시즌을 계속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이랑 겨울 시즌을 잘 보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데이터가 쌓여요. 아, 내가 내년에는 이만큼 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년에는 가격을 좀 더 싸게 가져올 수 있겠죠. 내가 이제 팔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검색 수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하니까 물건을 많이 판매하다 보면 뭐가 쌓여요? 리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 시즌보다 내년 시즌이 조금 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즌이 정말 여러 개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기장 있죠? 이 모기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1등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걸 건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1인용 모기장 이런 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또 눌러보면 매출이 당연히 일반 모기장보단 당연히 적죠. 근데 이건 뭐예요? 1인용 모기장이고 타겟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잖아요. 타겟이라고 함은 내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1인용 가정에게만 이걸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1인용 모기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후킹들 하기도 더 쉽죠. 자취방이나 그런 분들이 주 타겟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취방에 대한 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이 1인용 모기장을 구매하는 사람 누굴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소싱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또 생각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싱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 네 가지 있죠? 시즌, 소비자 중점, 잡기술이 아닌 판매력, 그리고 서브 키워드 공략하는 거. 그리고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마케팅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마케팅 캘린더 보시면은 10월 달, 11월, 12월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또 이렇게 다 정리된 게 있어요. 제가 이것도 아직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또 무료로 전부 다 드릴 거니까요.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싱 같은 경우도 너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이런 겨울 고마진 시즌 소싱으로 해가지고 1월 달에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방법입니다. 1월 달에. 왜냐면 1월 달에는 메인 키워드인 이제 겨울이란 또 시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2월, 11월, 10월부터 해서 모든 달에는 다 시즌이 있습니다. 수능도 시즌이고요. 뭐 소풍, 해외여행 다 시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공략하셔도 남들보다 훨씬 쉽게 물건을 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수익 구조를 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도 제가 좀 살펴보면 CS 그리고 노출의 기회, 재고 보관 제가 이렇게 써뒀습니다. 쿠팡의 장점으로 제가 써뒀는데요. C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로켓 그로스를 이용하시면 CS를 쿠팡이 해주죠. CS 같은 경우에는 반품, 배송 이런 걸 뜻하는데 여러분들은 부업으로 하실 분들이 아마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부업으로 계속 고객과 상담해 줄 수 없잖아요. 이거 언제 도착한다. 아니면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주면 좋은데 옛날에는 직원을 써야 됐어요. 아니면 파트타임이나. 근데 요즘 쿠팡 로켓크로스는 CS도 쿠팡이 해주기 때문에 또 1인 기업으로서 충분한 장점이 있고요. 또 노출의 기회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제가 아까 잠깐 이 스노클링 장비 보여드렸잖아요. 스노클링 장비. 보시면은 1페이지부터 이렇게 제품들이 나열돼 있죠. 그리고 또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사실상 1페이지, 2페이지에 있어야 2페이지도 아니고 사실상 상위 노출이 되어야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걸 클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페이지에 있는 걸 많이 보고 사겠죠. 많이 볼 테니까.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어떻죠? 1페이지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랜덤으로 노출을 계속 시켜주잖아요. 트래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가 노출만 시켜준다는 것만으로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내 상품을 누가 보게 해주고 본 사람들에게 내가 설득만 시키면 물건이 팔리네? 라는 경험을 하신다면 쿠팡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고 보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창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집에다 둘 데가 없다, 집에다 보관할 데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건을 받아서 쿠팡에 보내면 끝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재고 뭐 골머리 앓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 보관도 어차피 쿠팡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 보관 같은 경우에는 60일 동안 쿠팡이 보관비도 안 받아요. 보관비도 안 받기 때문에 재고 보관 같은 경우에는 또 쿠팡이 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장점을 합친다면 쿠팡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쿠팡을 욕하냐? 뭐 반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죠. 쿠팡의 로켓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25에서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뭐 3,000원, 4,000원에 가져와서 11,000원, 12,000원에 팔아요. 광고비 쓰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작업하고 인건비 계산하면은 남는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쿠팡은 뭐 양아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뭐예요? 시즌 소싱. 시즌 소싱이고 내 상품의 가공화, 내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쿠팡이 수수료를 내고도 남는 구조가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남게 되면은 쿠팡을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재고도 보관해주고 노출의 기회도 주고 CS도 쿠팡이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일은 시즌 보시고 아 내가 이 시즌에 이거 팔아야겠다 이거 사입해야겠다 라고 해서 가져오면은 쿠팡의 로켓그로스 창고 보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광고 관리만 몇 번 해주면 되겠죠? 근데 25%, 이 35%이 수수료에서 살아남으려면 고마진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고마진 소싱이 아니라면 점점 살아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고비는 오르고 수수료 인건비 또한 내려갈 일이 있나요? 내려갈 일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광고비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도 없고 수수료 또한 올리겠죠. 계속 쿠팡이 뭐가 아쉽다고 수수료 낮추겠어요. 인건비 또한 계속 올라가는 게 현실이겠죠. 그러면은 내가 한 개 팔아서 마진 5천 원, 만 원 남겨서는 남을 수가 없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천 원에 가져오면 3만 원에 팔아야 되고 4만 원에 팔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 같은 경우가 시즌 소싱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본질적인 상품 가공화 부분 그리고 상세 페이지 후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이 되어야 사람들이 4만 원에 사도 가치 있다고 느끼고 저희도 마진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수익 구조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물건이 안 팔리면 뭐 해요? 가격을 낮춰요. 가격을 낮춥니다. 15,000원에 팔아서 안 팔리네? 14,000원, 13,000원, 12,000원 이렇게 팔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남죠.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이렇게 되고 매출은 나오는데 돈이 안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부터. 사람들이 이걸 왜 사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마진이 높게 팔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